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JP모건에서 이 3개 종목이 내년에 최소 45%에서 최대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3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솔로브랜드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가 16불 정도 되는데 팀랭크에서 보는 1년 뒤 목표 주가는 26불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오퍼패드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는 7.89불 정도 되는데 팀랭크에서 1년 뒤 목표 주가를 11.33불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벤투스라는 기업인데요. 현재 주가가 한 13불 정도 되는데 1년 뒤 목표 주가를 22.5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부 채널에서는요, 이런 기사들만 보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자는 게 목적이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이 기업들 중에서 진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브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브랜드 같은 기업은요, 2011년에 설립된 미국의 아웃도어 업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에 상장했다고 하고요. 얼마 안 됐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32%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솔로브랜드 같은 기업은요, 비즈니스 모델이 D2C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기업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한다는 의미인데, B2C 같은 경우도 기업과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지만 B2C와 D2C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B2C 같은 경우는 직거래하는 걸 포함해서 어떤 벤더나 총판 이런 업체들이 껴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요. D2C는 어떤 벤더나 총판이 껴있지 않은 말 그대로 기업과 고객이 직접 소통하면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통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더 마진 구조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뒤 목표 주가를 26달러로 보고 있고 한 63%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오퍼패드 솔루션, 티커가 OPAD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설립된 기업이고 2021년 9월에 스펙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사업 모델은 iBuying, 즉 중개인 없이 거래하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고요. 경쟁 업체로는 진로우나 오픈도어 같은 업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각각 190%, 2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1년 뒤 목표 주가가 11.3달러, 약 41%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바이오벤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설립된 기업이고 정형외과 치료에 필요한 통증 골절 치료, 그런 약물이나 의료기기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업체도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또 확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1년 뒤 목표 주가를 22.5달러, 마찬가지로 한 6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기사로 다뤘으니까 제가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기사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인 미국 아웃도어 업체 이 솔로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손익계산서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편인데 한번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솔로브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지만 2021년부터 오퍼레이팅 인컴, 즉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자, 퍼센트로 한번 바꿔서 보면요, 최근 4개 분기 영업이익률이 13.7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익률도 2019년보다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순이익이 흑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순이익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인지를 한번 봤더니 2021년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2021년 4분기 예상 실적까지 포함해서 2021년 순이익을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과 2023년도 순이익 상승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상승률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좋죠. 2021년에 특히 매출 상승률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22년에도 매출 성장률이 한 46%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도에도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PS 레이시오는
2021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2.9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뒤에서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솔로브랜드라는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등등을 좀 봤는데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인 오퍼패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 시초가가 한 8.8불 정도 됐다가 굉장히 주가가 높게 한 20불 가까이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설마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안 계시길 바라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음을 조금 제가 굴려볼게요. 이 오퍼패드라는 기업은 미국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요, 최근 4개 분기 매출을 보니까 14억 2,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예, 매출 볼륨이 그렇게 뭐 작은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은 이 매출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좋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또 좋게 보여집니다. 제가 기간을 한번 분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분기로 바꿔보니까 2021년 3월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요,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지금 이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순이익은 아직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흑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점. 자, 그래서 이 오퍼패드라는 기업이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인지를 한번 봤더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자료에서는 2024년이 돼야 이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성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 3년 자료까지만 보면 연 매출 성장률이 2022년 같은 경우는 88%를 예상하고 있고, 2023년은 44%, 2024년은 54%로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2021년 예상 매출 대비 이 PS 레시오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PS 레시오가 1이라는 의미는 시가총액이 이 매출과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금 이 오퍼패드라는 기업의 이 마켓캡이 1.88빌리언입니다. 2021년 예상 매출이 1.87빌리언이니까 거의 매출과 비슷한 시가총액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부 채널에서 이런 기업 분석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PS 레이시오가 한 1 정도라면 얼마나 저렴한 건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진로우나 오픈도어 같은 기업들과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퍼패드라는 기업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이오벤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 기업은 조금 다루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워낙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지표들만 보고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매출은 한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하면 거의 한 5천억이 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이익률은 한 70%가 넘는 매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3개 년도부터는 순이익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윤이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벤투스 같은 기업은 신약 개발 중에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통증이나 골절 치료에 필요한 어떤 의료기기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의료기기의 어떤 뭐 기술력이라던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더 공부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벤투스 같은 경우에 매출 성장률은요, 지금 앞서 알아봤었던 2개 기업들보다는 다소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퍼패드라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이 가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제가 오퍼패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경쟁사라고 얘기하는 이 진로우나 오픈도어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마켓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88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진로우가 15.27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오픈도어가 9.18빌리언 달러. 그래서 이 두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총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규모는 오퍼패드가 진로우나 이 오픈도어보다는 좀 작죠.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규모는 좀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 기업이 다 지금 순이익을 아직 못 내고 있기 때문에 P/Rati오는 지금 볼 게 없고요. 자, 포워드 기준으로 한 EV 세일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퍼패드가 1.33배 정도 되고 진로우가 2.53배, 그 다음에 오픈도어가 1.8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오퍼패드가 상대적으로 더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EV 에비타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얘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오퍼패드가 상대적으로 좀 높네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표들을 한번 봤는데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이익률을 보면 진로우가 36.45%를 가장 좋고요. 오픈도어와 오퍼패드는 11%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 세 개 기업들의 순이익이나 이 매출 성장성 지표를 가지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이 템플릿에 한번 또 대입을 해봤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엑셀 템플릿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순이익이나 매출 성장성 지표를 가지고 해당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 다시 말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일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먼저 지금 이 엑셀 템플릿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 브랜드만 EPS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가져왔는데 먼저 P/E 레이시오나 PS 레이시오를 가져왔습니다. 포워드 기준이고요. 얼마나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지 수익성 지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향후 3년 평균 실적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과 순이익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몇 %인지 또 참고하실 수 있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은 제 이 엑셀 템플릿에 대입을 해봤을 때 적정 밸류에이션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처음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지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RSI 14 지표도 가져왔습니다. 보통 RSI 14 같은 경우는 30 정도에서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분석했었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RSI 지수가 한 30 정도에 제가 매수를 했고 지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RSI 지수까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팀랭크라는 사이트에서 이 기업들의 1년 뒤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팀랭크의 목표 주가 부분과 제가 산정한 이 템플릿에서의 목표 주가를 같이 좀 보면서 판단해 보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순이익 성장성 지표를 봤을 때 적정 주가와 매출 성장성 지표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주가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제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한 25.9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팀랭크 목표 주가와 좀 비슷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순이익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는 10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솔로 브랜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이익 성장성으로 보는 적정 주가는 조금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 이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오퍼패드 같은 경우는 2022년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이렇게 특정 연도의 성장률이 갑자기 삐쭉 올라가는 경우는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주가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성장성은 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이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 7.77불 대비 팀랭크 목표 주가도 좋게 나오고 있고
제가 산정한 적정 주가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삭제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이 매출 성장성 대비로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아까보다는 좀 더 낮아진 걸로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지금 현실 주가와 이렇게 템플릿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의 향후 매출 성장성 대비 현재 PS 레이시오가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퍼패드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좀 관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 하방이 좀 튼튼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의 매출 대비 현재 시총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퍼패드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최근에 6.43불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한 8불까지 상승했는데 만약에 이 오퍼패드라는 기업의 주가가 다시 7불 아래로 하락을 해준다면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RSI 14 이 보조지표가 40 미만으로 됐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 라는 부분과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돼서 앞으로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조금 더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지금 정도의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투자 기준을 갖고 기업을 분석해 보면서 기업을 보는 눈을 키워보자는 그런 취지의 영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을 더 막 늘릴 생각은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면서 앞으로 좀 괜찮은 기업들은 좀 작은 금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이 당시에 이런 생각으로 이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내 생각대로 됐다, 또는 내 생각과는 달랐다, 이런 과정을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 내공을 계속 쌓아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한번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상으로 나는 이 기업에 한번 이 가격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뒤 또는 1년 뒤에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보면서 내가 이때 이 생각이 맞았어, 또는 틀렸어, 투자 안 하길 잘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